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관련 법령을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. 이 경영지도사 이 시험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들었고요. 저도 살펴보니 상당한 수준의 시험인 걸로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과 만나 뵙게 된 거 먼저 반갑고 공부에 대한 얘기와 좀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오리엔테이션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다른 과목도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들도 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,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,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죠. 제가 알기로는, 듣기로는.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생각보다 그 중기법 같은 데서는 고득점을 좀 해주시면 좋죠. 그래야 나머지 부분에서 성적이 약간 빠지는 거를 벌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. 근데 이 중기법 자체도 중소기업 법령도 상당하게 좀 어렵습니다. 암기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서 생각보다는 점수를 내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렇지만 이제 회계학이라는 거는 수학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조금만 더 방향성이죠. 공부의 방향성, 공부하시는 방법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마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. 중소기업 법입니다. 보시면 이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법하고 이제 경영회계, 기업진단, 그다음에 이제 조사방법론, 그다음에 영어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. 이 과목에서 이제 응시자분들이 이게 응시율에 비해서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질 않죠. 뭐 대략 한 10여 % 정도로 저는 뭐 15% 내외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이 중기법이 몇 점 정도를 받으시냐? 그러면 평균적으로 응시자들 중에 한 60점보다는 하회되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. 나머지 과목들도 뭐 경영학이나 이 회계학이 워낙 어렵고 조사방법론도 이거 거의 제가 듣기로는 전산 뭐 이런 게 많아서 생각보다 성적을 내시기가 힘들죠. 합격자분들도 역시 이 다른 이런 과목들에 비해서 뭡니까 이쪽 회계학이나 이쪽이 조사방법론이 어려워서요. 가급적 중기법에서 점수를 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기업진단법 다음에는 성적들이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성적을 내주셔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공부를 이 부분에 힘을 좀 써주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.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뭐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창업지원법, 소상공인지원법, 여성기업, 그다음에 장애인기업, 그다음에 뭐 다 지원법입니다.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법, 인력지원법, 그다음에 사업전환에 대한 촉진,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벤처 육성법이 있어요. 벤처기업 육성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4개년 정도의 것들을 이제 추산해 보면 매번 나오는 뭡니까? 퍼센티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보시면 창업법하고 그다음에 뭐예요?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법, 그다음에 벤처 육성법이 중심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. 이 부분이 왜 많이 나오냐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내용이 많아요.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제가 이 공부하실 때 있어서 기본법은 거의 다 익히셔야 돼요. 기본법 부분이 내용이 많지 않은데 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거의 다 맞추셔야 된다고 가셔야 되는 거고, 여성과 장애인 쪽도 여기도 다 합하면 네 문제인데 이것도 다 맞추셔야 됩니다. 여성과 장애인 쪽은 내용이 많지 않고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 소상공인 쪽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으면서도 문제가 제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는 그닥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시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법하고 여성 장애인 쪽은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된다. 그래서 8점을 확보하셔야 돼요.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? 이 나머지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셔서 공부하실 때 어디를 더 많이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권하는 바는 기본법, 여성, 장애인 여기 8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가셔야 된다. 내용이 많지 않아요. 기술혁신 같은 경우도 뭐 인력 지원도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인력 볼 거면 차라리 이쪽을 열심히 보는 게 낫습니다. 여기가 내용이 거의 그 양이 비슷비슷하거든요. 물론 이쪽이 조금 더 많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 이걸 공부하는 게 낫죠. 물론 다 보셔야 되는데
중요도를 좀 말씀드린 거죠. 공부법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암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암기가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. 그러면 맨 처음 어떻게 되냐면 암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맨 처음 아까 보시면 10개가 있었잖아요. 일단 대목차를 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에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. 기본법이면 이 내용이 기본법 내용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. 아니면 이 내용은 인력지원법이구나. 차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뭐 어떤 이게 사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나와요. 그러면 이게 인력지원이면 이건 기술혁신이 아니고 인력지원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 기술혁신 쪽은 아니겠지.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일단 대목차대로 10개의 대목차를 익히셔야 되고 그 목차에 따라서 소목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대목차, 중간목차를 이렇게 먼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쯤 있겠지라는 거를 이 길라잡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, 그다음에 중소기업 진흥법, 벤처법 쪽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. 공부 순서는 일단 10개의 단위를 먼저 익히셔야 된다. 목차만. 그다음에 하나씩 읽어나가는 겁니다. 근데 소목차, 노트를 쓰시면 좋은데 안 되면 받았으면서 하셔야 되는데 노트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브노트 같은 게 좋긴 한데 안 되겠으면 기본서에다 쓰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이 목차를 써볼 수 있어야 돼요. 써봐서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걸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차를 만드는 건데 다만 이제 서브노트가 너무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면 서브노트 말고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체크해 놓으시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좋겠다.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제목을 써보는 연습을.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쯤에 들어와 있다. 이게 벤처 촉진 무슨 법이다.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은 아니면 인력 지원이다. 아니면 이 내용은 이거는 여성 쪽이잖아. 이 내용은 상업 장애인 쪽이잖아.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다음에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익히셔야 된다. 그러니까 대목차, 중목차를 익히시는 건데 제가 중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다 좋은 방식이지만 회독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심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게 중기법의 공부법이라고 나오는데요. 이게 기본적으로 법 공부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. 법 공부할 때. 그래서 이게 뭐 중기법뿐만 아니라 이 법에 무슨 뭐 민법이 됐든 행정법이 됐든 이 법 공부할 때 있어서 이 방식으로 사용해요.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워낙 법이 방대하다 보니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머릿속에 그게 정립이 돼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우리는 선택형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은 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.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. 근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안 읽으셔도 되고 저랑 이제 같이 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은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걸 알고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. 나중에 예를 들어드리면 주식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굉장히 상법적인 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식교환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인수합병 나오면 이건 사업전환 아니면 벤처 투자 이쪽이겠지. 이렇게 이제 익혀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효율성이죠. 효율성. 외우는 방식에 가능하다. 다독을 권합니다. 외우셔서 딸딸딸딸 입으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계속 보고 또 보고 문제를 푸시고도 또 보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거 아니에요 저랑. 그러면 막바로 이게 끝나면 그때 기억력이 제일 좋아서 그때 바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. 그때 바로 한 2-30분은 복습하셔야 돼요. 그때를 넘기고 나중에 한 덮어놓고 한 3시간 후에 복습해야지 너무 밥 먹고 와서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. 1시간 정도 보시게 될 거거든요. 생각보다 러닝타임이 좀 길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법이라서. 그러면 보시고 좀 지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바로 뭐 동그라미 쳐놨거나 제가 뭐 이거는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.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은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 각인 효과 때문에 그나마 오래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복습은 바로 끝나자마자 30분 정도 연결해서 복습을 해주시는 것을 꼭 권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하나씩 뭐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거 꼭 체크해 두시라 뭐 이런 부분도 체크해 놓으시고 익히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끝에 가시면 좋은 결과 그다음에 큰 그림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실제 본 강의 내용에서 만나 뵙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